서류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교과 역량 중심 평가인데 여기서 명확히 한 것은 내신 위주 평가가 아니다. (1월 29일) 날 서울대학교가 2024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을 갖다 개최하였죠. 여기에서 이제 입학 전형 개편 방안과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안을 갖다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입학 전형 개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지금 뭐라면 교과 역량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교과 역량 중심 평가인데 여기서 명확히 한 것은 내신 위주 평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교 수업과 대학 수학에서 필요한 학업 역량을 갖다 갖추어져 있는지를 갖다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갖다 이제 서류에서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입학 전형 개편 방안에 대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PT 자료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 역량 중심 평가의 세특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를 갖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월 29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 모집단 규모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쟁률의 변동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수시 지역 균형이 이번에 4.97대 1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도 10.07대 1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도 5.14대 1로 올라갔죠. 그런데 입학생의 특성 변화를 보면 중도 탈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얼마가 412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822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897명이 탈락을 했죠. 근데 이제 지방대는 더 하죠. 부산대는 1060명이 탈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의학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의학학 입학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입학생 특성 변화를 보면 전공 충실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시 모집 합격생의 약 95%가 고3 현역 학생인 반면에 정시 모집 합격생은 약 60%가 재수의생의 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 합격생 비율은 일정해 보이나 정시 모집 인원 확대로 서울대 재학생의 재수 이상 학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수 이상 학생의 정시 합격자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등록과 충원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데 미등록 충원 비율은 수시가 평균이 7.3%인데 정시가 15.6%죠. 그중에서 특히 정시 일반이 16.4%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2배가 지금 정시에서 미등록과 충원이 등록 보기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시사점은 뭐냐? 서울대학교가 이제 분석한 시사점은 서울대 입학 전형에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입학 전형의 방법론 차원에서 해결책 제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대학 자율성 위축, 정시 40%, 이것이 이제 대입 개선 모색한 제약이 많아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본교 수학에 적격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해 대입 전형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서이며 다음과 같은 급선무이며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정시 확대로 인해서 서울대 지역이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 제고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정시를 좀 축소하고 수시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확대, 의학학 계열 선호로 인해서 심화에 따른 학생의 미등록, 휴학, 자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모집단위 학업 충실도를 갖다 심층 평가하는 전형 체제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입학 전형 개선 방향에서 입학생 신입생 선발 기준도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한 대입 제도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검증하는 미래형 대입 전형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뭐냐면 창의 융합 인재 선발을 위한 종합 역량 평가,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이런 이제 트랙에서 입학 정책 방향을 갖다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냐?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수능은 고교교육과 유리된 현행 수능 체제는 학생의 대학 수학 준비에 미흡하다. 그래서 오히려
적성과 진로와 무관한 수능 준비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교육에 부실화를 초래한다. 이래서 좀 정시를 갖다 이제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다 서울대학교는 갖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에서 서울대의 선도적인 서류 평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종합 역량 평가를 명령화하겠다.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 교과 역량 중심 평가로 재편하겠다. 그래서 내신 위주 평가라는 오해에서 탈피, 역량 중심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중요성은 강조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교의 교과 역량 중심 평가라고 하니까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기피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항상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한 게 뭐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필요 역량을 갖춰라. 이것이 학생부 종합된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면접은 문제풀이 중심의 면접과 학생 중심의 맞춤 역량평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면접 방식을 좀 재검토하고 면접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면접도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시 문항까지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편에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모집의 종합 역량 평가를 갖다 심층화했는데 학생부에서 뭐죠?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수 과목이라고 했죠. 학생부 이수 내역은 뭐냐? 이수 과목이 아마 가장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성취도, 두 번째 내신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의 학업수행, 세특이나 창체에 이제 기재되는 어떤 학업적 역량을 보겠죠.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회,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창의융합 역량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형 설계 방향은 대학 수학의 필수적 요소인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과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역량 우수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 그 다음 수시모집 종합평가는 학생이 교과별로 배우고 익힌 사고력과 탐구력을 중시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함양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준비도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수시모집 설계 모양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학생부 이수는 무슨 과목 이수했냐, 성취도, 그 다음에 세특이나 창체 내용이죠. 그래서 1단계 종합역량평가를 보면은 현행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성격을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역량평가로 명료화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 역량 중심의 종합역량평가,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다 갖추고 있는지, 서류에 있는지, 이걸 갖다 파악하겠다는 얘기죠. 학생의 실질적 역량 우수성을 평가하겠다.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교과 성취도는 과목 특성, 수강자 규모,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우수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 근거로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했고, 서울대 학업을 위한 핵심 역량인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등 학생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이 교과 역량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서류평가 방향, 종합역량평가죠.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통하여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 지식 및 정보 활용 능력, 주도적 문제 해결 및 과제 추진 능력과 공감 소통 력이 조감 역량을 평가한다. 그 평가 항목이 뭐죠? 종합사고 역량과 창의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평가하여 대학 학업을 위한 준비도를 검증하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핵심은 뭐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이것을 갖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별 선택 과목 이수 내역과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 모집 단위 기초 학업 역량을 위한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내역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겠다. 중요한 게 뭡니까?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서 대학에서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어?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조금 개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현 지역 균형 전형의 한계점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원자 규모의 불안정성이 심화돼 있다. 그 다음에 의대 선호 심화 및 정원 확대로 인한 전형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그래서 이제 전형 요소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N수생 응시자 규모 폭등으로 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제 모집 인원을 확대하겠다. 뭐냐면 수시와 정시의 지역균형 인원을 갖다 확대하겠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지역균형 전형 모두 최대 3명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겠다. 정시에서 이런 이제 입시 체제에 대한 개편안을 갖다 서울대학교는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지역균형 체제에 대한 인원, 모집 인원을 3명으로 늘리고 수능 체제를 갖다 없애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죠. 이것이 이제 광역 및 열린 전공, 무전공 학과를 갖다 선발하겠다. 광역 선발 및 열린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변화에 유연함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일부 단과대학에서 운영 중 광역 선발 체제 확대 운영을 고려한다. 대학 교육의 질적 양적 변화에 부응하는 체제 개편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 무학과 선발 정책의 안정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선발 체제를 검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형 1이 뭐냐면 무전공선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 선택하는 유형 1이고 광역 선발, 계열 또는 단과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 권고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유형 1 무전공 선발을 갖다 5% 이상, 유형 1과 유형 2를 갖다 20% 이상 선발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2026학년도에선 유형 1을 갖다 10% 이상, 유형 1과 유형 2의 혼합형을 갖다 30% 이상을 갖다 선발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안 1, 열린 전공 선발은 무전공, 무학과 무계열로 선발하는데 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활용할 생각을 서울대학교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방안 2, 광역 선발, 대학교의 광역 모집 단위 선발은 수시 및 정시 모집 전형을 균형적으로 활용을 해서 방안이, 그러니까 광역 선발을 갖다 모집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모집 여강이 나오면 정확하게 발표가 될 테니까 이거를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 입학 전에 개선 방안을 갖다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사고 역량과 그 다음에 창의탐구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 특의 사례를 갖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갖다 합격한 학생이 학생부인데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아리를 보면 일부만 나온 것이긴 하지만 선형회귀 모델에서 예측함수의 가중치와 편형값을 최적화하기 위해 MSE를 경사화강법으로 최소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발표한, 또한 개인 프로젝트로 선형회귀 분석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함, 구현 과정에서 MSE의 편미분식을 연립해 최적화된 기울기 Y절편을 구하는 방법과 방법을 이용해 경사하강법을 구현한 두 가지 방법의 그래프를 비교하고 그래프 사이의 오차 원인을 분석함. 파이썬 공식 문서에서 알고리즘을 확인하며 첫 번째 원인은 선형회귀 시 도출 알고리즘 차이로 확인하고 두 번째 원인은 연산 과정 중 양자와 오류로 추정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창의탐구 역량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는 세 특의 사례, 500자 중에서 동아리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썼지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또 세 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적분을 보겠습니다. ATP 과정 이수중 부분적분을 쉽게 계산하는 법을 교수님께 질문해 터득하고 그 방법을 통해 미적분 고난도 문제들을 더 간결한 풀이로 풀어냄. 또한 컴퓨터공학과 미적분의 접점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던 과정 중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의 라이프니츠의 무한급수를 슈퍼컴퓨터의 원주율 계산 방법과 연계해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먼저 우변을 유리함수의 정적분꼴로 표현해 이 정적분식으로부터 교대급수꼴의 라이프니츠 원주율 공식을 증명함. 이어 오일러수를 통해 원주율과 라이프니츠 급수 사이의 오차를 표현해 원주율의 호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오차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었음을 보임. 라이프니츠 급수의 느린 수렴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의 병렬 계산을 응용 가능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학술 자료를 통해 마침 급수에 대해 알게 됨. 마침 급수가 아크탄젠트 함수를 그레고리 급수와 라이프니츠 급수를 중첩 적용해 얻어낸 것이며 라이프니츠 급수에 비해 수식적으로 복잡하나 수렴 속도가 빨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연산의 단순함 못지않게 수렴 속도 또한 컴퓨터에서 연산 알고리즘 성능의 중요한 특성이란 통찰을 얻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적분 세특인데, 이게 미적분 세특이지만 어떻죠? 꼭 진로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만 연결이 돼 있지만 미적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과정도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과 역량이라는 교과 본인의 것을 깊게 해도 좋고 교과와 진로를 연결했을 때
교과도 깊고 진로도 깊으면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이 깊이 있는 교과 역량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이제 교과 역량에 대한 본연의 것을 깊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과와 진로, 그 다음에 타 교과 간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어떤 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화학원을 보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학습한 후 원자 오비탈이 결합 시 어떻게 변할지 궁금증이 생겨 탐구를 진행함. 일반화학 전공도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결합 이론의 발전 과정을 심학습함. 원자 궤도 함수 선형 결합으로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겹치는 부분을 그려보며 원자가 결합 이론의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정리함. 나아가 혼성 오비탈의 특징과 입체 구조를 학습하며 전이 금속은 D 오비탈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입체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 오비탈 이론을 추가 학습한 후 전공도서에서 이원자 분자의 MO를 그려보며 자기적 성질의 유무를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트랜지스터 구조의 전류의 조절 방법과 전하 수송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탐구를 진행함. 이동 전하의 터널링 수송에 대한 에너지 장벽의 크기를 조절해 전류 양을 조절할 수 있음을 MOT를 바탕으로 이해하였으며 비탄성 터널 분광법을 이용해 분자 트랜지스터 내에 존재하는 단일 분자에 대한 진동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분자 오비탈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됨. 이 과정에서 MOT가 반도체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기초과학인 결합 이론에 대한 연구가 공학적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깨달음. 이것도 이제 화학에 대한, 뭘로 했죠? 일반화학 전공도서를 갖다 공부하고 이 부분들을 갖다 또 이제 자기 진로와 연결해서 탐구한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융합적이면서 진로뿐만 아니라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나타내는 어떻게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생명과학을 원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생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호기심으로 생명의 근간이라는 유전 분야를 탐구하던 중 DNA 염기 서열 해독을 위한 프로그래밍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느낌. 이에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DNA 유전자 해독에 대하여 탐구한 도서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위드 생물정보학을 읽고 생물학 분야의 해석을 통계학과 컴퓨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방식의 학문인 생물정보학은 폴딩 문제 등 고조생물학과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파악함. 나아가 전문자를 읽고 RNA나 단백질을 추적하기 위해 복잡한 수학이나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나 고급스러운 통계적 처리가 필요한 DNA 칩이나 그 다음에 프로테믹스 도구를 이용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함. 또한 통계적인 처리나 복잡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사스코로바이러스2의 숨겨진 유전자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지도를 확보하는 RNA 전세체 분석을 3주 만에 끝내는 등 연구기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을 고찰함. 이를 통해 생명과학적 지식과 정보학, 통계학 등의 타 분야의 융합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어떻죠? 이제 이렇게 생명과학적 지식과 정보학, 통계학의 융합적인 어떤 세특이 드러난 어떤 생명과학원의 세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창의 탐구 역량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소 꾸준히 탐구한 정보보안 분야와 학장 연계, 인공신경망을 통한 보안키 공유 방안에 대한 탐구를 수행한 점이 돋보임. 교과와 함께 처음 배우는 딥러닝 수학을 탐독하며 인공신경망 내의 퍼셉트론에서의 연산을 입력 벡터와 가중치 벡터와 내적 활성화 함수에 의한 신호 수령과 출력으로 함축 설명함. 더 나아가 머신러닝의 학습 목표가 목적 함수의 MSE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사하강법을 통해 오차의 최소 조건으로 가중치가 점차 수렴함을 파악함. 또한 인공지능과 정보보안 분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며 인공신경망을 응용한 보안키 공유에 대한 영문학술 자료를 찾아 학습함. 동일한 두 인공신경망을 사용해 인공신경망들의 가중치를 보안키로 하고 두 보안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값으로 동기화되게 설계해 키값을 공유하는 과정을 인식함. 또한 이진 논리 연산에 기반해 가중치 수정이 불가한 케이스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두 인공신경망의 출력값과 시그마가 같은 경우에만 가중치를 수정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이후 대칭 갈루아 이론도 추가로 탐독하며 암호학과 다항식의 풀이 사이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고찰함. 어떻죠? 이거는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본연의 것을 갖다 되게 깊게 학습을 한 어떤 사례인 거죠. 그래서 교과 역량이라는 것은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하고 진로를 연결시켜도 괜찮긴 하나 반드시 교과 본연의 어떤 깊이 있는 학습 과정에 역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관심만 보인 정도는 바로
그런 이제 교과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하라는 핵심은 뭐냐면 교과 본연의 것이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하셔도 되고 교과와 진로를 연결시켜서 깊게 하셔도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뭐가 된다? 교과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역량. 그래서 내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역량 갖췄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까 종합적인 사고 역량과 창의 탐구 역량에서 교과 간 융합이라든지 교과와 활동 간의 융합을 통해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의 어떤 창의적 사고력을 갖다 그 학생부 세특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울대학교가 바꾸려고 하는 교과 역량 중심 평가의 핵심임을 갖다 명심하시는 것이 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 나온 그 입학 전형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특에 대한 방향을 갖다 알아봤고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데는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학생부를 가진 아이들이 올해도 저희가 보면은 계속 말씀드린 1.2등급대인 학생이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연대 의대도 다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학생부를 갖추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전 개선 방향에 맞춰서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입시에 성공하는 길임을 갖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